안녕하세요. 문법전국의 수영이에요. 오늘은 앞서 배웠던 품사의 나머지 부분을 나갈 텐데요. 같이 공부할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바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마을이 3개나 있어요. 수식원 마을, 관계원 마을, 독립원 마을인데요. 주민들은 4명밖에 안 돼서 쉬우실 거예요. 수식원 마을에서는 관형사와 부사를, 관계원 마을에서는 조사를, 독립원 마을에서는 감탄사를 만날 거예요. 먼저 오늘의 첫 마을인 수식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앞에 백과사전 사진도 들고 왔는데요. 백과사전에서 보시면 계속 겉모양을 꾸민, 문장의 표현을 화려하게, 또는 기교 있게 꾸민 이라고 해서 꾸밈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꾸며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식품으로 우리의 몸을 꾸미듯이 수식이라는 말도 무언가를 꾸며준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수식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단어나 문장을 수식해주는 거죠. 아마 수식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신다면 수식어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헷갈리지 않고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수식의 뜻을 기억해 주시면서 주민들인 관형사와 부사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인 관형사. 누군가 관형사라고 말하시면 체험을 떠올리면 되실 것 같아요. 관형사라는 품사는 체험만 꾸며주는 품사거든요. 체험만. 거기다가 얼마나 까칠한지 체험보다 앞에 있어야 되고요. 뒤에는 아무도 못 오게 해요. 그래서 관형사를 쓰실 때는 뒤에 어떤 말도 붙이시면 안 돼요. 꼭 띄어쓰기를 해주셔서 다음 말들을 써주셔야 되죠. 관형사는 앞에 보이다시피 이, 그, 저, 온갖, 모든 같이 생겼어요. 제가 앞에서 예시를 써놨는데요. 지금 밑줄을 긋고 그림자 효과를 넣은 게 관형사예요. 저도 문장 예시문을 쓸 때 다 띄어쓰기를 해놨죠? 여러분들도 관형사 뒤에서는 어떤 말이 오더라도 꼭 띄어쓰기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관형사의 문장의 성분은요. 관형사에서 사를 어로 바꿔서 관형어예요. 좀 쉽죠? 다음은 두 번째 주민인 부사. 부사는 대상의 움직임, 상태, 성질을 분명하게 하는 말로 주로 용언을 꾸며줘요.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죠. 근데 제가 앞에 많이 아닌 주로라고 말했죠? 부사는 좀 착한 애라서 용언 말고도 관형사나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해요. 어떨 때는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또 뒤에 조사라는 아이가 와도 너그러이 받아주죠. 조사는 우리가 바로 다음 관계한 마을에서 따로 배울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형사와는 좀 비교가 되는 품사인데요. 이런 부사에는 활짝, 매우, 헐헐, 무척, 그럼, 그러므로 라는 말들이 있어요. 부사는 부사어라는 문장의 성분이 돼요. 쉽게 부사라는 말에 뒤에 어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관형사와 부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좀 그런 게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는 어떤과 어떻게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새 신발이라는 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을 넣어서 어떤 신발이야? 라고 묻고 새 신발이야 라고 답해도 문장이 되죠. 하지만 어떻게 신발이야? 라고 물으면 문장이 되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부사가 쓰인 문장에서는 부사 대신 어떻게를 넣어봐야만 말이 될 거예요. 만약에 관형사와 관련이 있는 어떠를 넣으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앞에 헐헐 난다 라는 예시문을 제가 만약에 지었어요. 그러면 헐헐 대신 어떤을 넣으면 말이 될까요? 어떤 나라? 그래놓고서 헐헐 나라.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관형사는
어떤을 집어넣어서 질문해보시고 답을 하시면 될 거고요. 부사는 어떻게를 넣어서 질문하시고 답을 받아보시면 이거 관형사인가? 이거 부사인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일들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말인 수식어에 대한 것이 끝났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집중해 주시고 있으시다면 집중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조금 산만해 주셨다면 앞으로는 더욱 집중을 해주시면서 두 번째 마을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은 광계원이라는 마을이네요. 이 마을에는 주민이 한 명밖에 없어요. 앞에 보면 조사라고 글씨가 써져 있죠. 바로 광계원의 주민인데요. 얘는 좀 까칠해요. 그래서 좀 같이 나갈 게 좀 많기 때문에 더욱더 가장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사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관계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관계라는 말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둘 이상의 무언가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백과사전을 보면 정확하게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 또는 그런 관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근데 저희가 지금 품사를 공부하고 있다가 관계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관계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쵸. 한 품사와 다른 품사, 즉 두 품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자주 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거기에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크피트라는 남자, 어린아이 신이 나와요. 걔는요, 화살을 이용해서 두 남녀를 서로 사랑에 빠지게 이어주거든요. 이 관계는요, 품사들의 크피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 품사를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쉽게 기억하시라고 큐피트라는 말을 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원의 하나뿐인 주민, 조사를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조사는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로는 뭐뭐가, 뭐뭐를, 뭐뭐는, 뭐뭐의, 뭐뭐에게 등이 있어요. 근데 조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격조사와 보조사를 중요하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격조사와 보조사를 강조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조사를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잠시 A4용지를 빌릴 거예요. 격조사는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문장 내에서 직접 찾아보시고 직접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실수록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A4용지에 우리나라의 자연은 참 아름답다 라는 문장을 썼어요. 앞서 배웠던 품사와 문장의 성분을 이용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명사예요. 근데 문장의 성분으로 따지면 관형어예요. 선생님, 명사는요, 주어, 보어, 목적어 아닌가요? 네, 명사 자체로는 주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 내에서는요, 뒤에 오는 자연은을 꾸며주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하나로는 명사일지 모르지만 이 우리나라의를 따진다면 이거는 명사가 아닌 관형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자연은 명사이자 이 문장의 주인, 즉 주어가 되는 것이죠. 또 참은요, 일단 품사를 먼저 볼게요. 이 참은요, 뒤에 오는 아름답다라는 형용사, 즉 용언을 꾸며줘요. 우리 방금 전에 같이 공부했죠. 용언을 꾸며주는 아이, 누구? 부사.
근데 부사의 문장의 성분은 부사 뒤에 어를 붙인 부사어. 참은 부사어예요. 그렇다면 형용사인 아름답다는 당연히 서술어가 되겠죠. 근데요,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하면 이 품사를 따지면서요, 여기 으와 으는 품사를 따지지 않았어요. 조사다. 네, 조사예요. 근데 어쩐 조사? 격조사예요. 무슨 격조사? 거기까지 모르시죠? 자, 이 우리나라라는 게 관형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으는 관형 어에서 어를 빼고 격조사, 우리가 배우는 격조사를 넣어서 관형격 조사가 돼요. 이 으는 주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어에서 어를 빼서 주격 조사가 되죠. 이 격조사는요, 종류가 앞에 자신이 속해 있는 게 어떤 문장의 성분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주어 뒤에서 보이는 주어에 속해 있는 격조사는요, 제가 여기 썼듯이 주격조사. 목적어에 속해 있는 격조사는요,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목적격 조사. 여기다 목적어에 속해 있는 격조사는요, 목적격 조사고요. 관형어에 속해 있는 격조사는 관형격 조사. 그럼 마지막으로 부사에 속해 있는 격조사는 부사격 사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부사 빼고는 모두 어를 빼고 나서 격조사를 넣었어요. 이 부분 착각하지 말아주시고요. 부사는 부격 조사가 아닌 부사격 조사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문장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우선 앞에서 여기는 격조사를 빼고 먼저 따졌기 때문에 여기는 격조사를 포함시켜서 따져볼게요. 자, 이는요, 뒤에는 이 귀찮은 이라는 것을 꾸며주는 품사이자 문장의 성분이에요. 귀찮은요, 명사예요. 그럼 뭘까요? 네, 관형사 이죠. 다만 문장의 성분을 따진다면 관형사가 아닌 관형어가 되겠죠. 그럼 이 관형어에게 꾸민을 받는 기차는 뭐가 될까요? 네, 이 기차는 부산으로 간다. 이 문장의 주인이 되는 주어죠. 그럼 기차는 명사예요. 그럼 느는 조사죠. 무슨 조사? 격조사. 격조사인데 어떤 격조사? 는이 어떤 문장의 성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주어라는 문장의 성분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럼 격조사지만 격조사 중에서도 주격조사가 되겠죠. 자, 다음은 부산으로 간다. 여기서는 간다를 먼저 볼 텐데요. 간다는요, 품사는 먼저 뭐예요? 가다, 오다, 뛰다, 먹다. 동사예요. 저번에 문법정복 첫 번째 회에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동사는 서술어로 쓰이죠. 그럼 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산으로 이건 뭘까요? 부사어입니다. 여기서는 따로 따지면 부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어라고 바로 문장의 성분으로 갈게요. 부사는 그 도시의 이름, 그니까 명사 아니에요? 부산만 본다면 명사인데요. 요 문장 내에서는요, 간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부사만 보지 말고 이 문장 전체에서 함께 보셔준다면 부사어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으로는 당연히 조사죠. 그 중에서죠, 격조사. 그러면은 부사에 속해 있는 격조사 무슨 조사입니까? 네,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은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아마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고 계속 연습하신다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나머지 보조사와 접속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사 중에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거는 격조사예요. 격조사를 어느 정도 끝냈으니까 나머지는 좀 그나마 수월하지 않을 듯 합니다. 보조사는 설명해 드릴 게 없는데요. 제가 예로 보여드리는 만이나 도 이런 게 보조사예요. 제가 뜻으로 특별한 의미를 더함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래 만과 도 옆에는 오직 그것뿐, 또 그건 역시 라는 뜻을 제가 달아드렸어요. 이처럼 만이나 도같이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게 보조사예요. 만약에 제가 나는 사회만 잘하는데, 그러면 사회만, 만이라는 게 사회 오직 그것뿐이라는 뜻을 더해주잖아요. 문장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로 쓰여요. 또 나는 국어도 잘해. 그렇다면 국어 역시 잘한다. 또 이 도 역시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죠. 그렇듯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 그게 보조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속조사는요, 말 그대로 사과 포도 내에서 와와 같이 두 체언을 이어주는 조사예요. 제가 두 체언 사이에 징검다리라고 써놨죠. 네, 이렇게 두 체언의 끊어진 사이를 서로 이어줍니다. 그래서 예로는 뭐뭐와, 뭐뭐랑, 뭐뭐가가 있죠. 이것으로 조사에 대한 것도 끝났고요. 관계어원에 대한 것까지 끝났습니다. 드디어 품사의 마지막 마을인데요. 파이팅하고 같이 가볼게요. 이번 강의의 세 번째 마을이자 품사의 마지막 마을인 독립원입니다. 독립원에서는요, 감탄사 하나만 배울 건데요. 감탄사가 제가 배우면서 제일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그렇게 긴장 안 하시고 편안하게 강의를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원에서 독립이라는 말은요, 독자적으로 존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독립원의 주민인 감탄사는 혼자 쓰이는 품사예요. 절대로 다른 것과 같이 쓰이지 않아도 되죠. 감탄사는요, 놀람, 느낌, 부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아차, 얼씨구, 저런, 오호, 이봐 같은 것들은 다 감탄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독립된 품사이기 때문에 감탄사의 뒤에는 반점이나 느낌표를 꼭 찍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로써 문법적 정복의 두 번째 시간이 끝났어요. 이 강좌가 품사의 마지막 강좌였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저와 함께 공부한 품사에 대해서 만약에 모르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제 라인으로 설날을 주시면 제가 친절히 최대한 빨리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 강좌가 여러분들, 우리 전등이들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강좌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도
아직 이전의 멤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또 마침 부모님께서도 네가 정 원하지 않는다면 좀 포기하고 네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강좌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앞에, 우리 이전일 멤버들 앞에 당당하게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도 했지만요. 그때 동안 이전일과 친구를 해주시면서 제 강좌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는 못 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못 볼 거잖아요. 저는 못 보더라도요. 저희 멤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 하나에 저희 멤버들은 최대한 많은 걸 드리고 많은 팁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하고 좀 더 많은 내용을 배우기를 저희 멤버들의 소망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한 강의에 최대한 많이 담아드리는 게 저희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응원과 후기들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돼주셨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일과 함께한 모든 시간 너무 즐거웠고요. 이상으로 수영의 마지막 강좌이자 문법 정복의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